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덕의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무이치로가 탄지로의 라이벌이었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욕구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무이치로와 탄지로가 상현의 교쿠, 상현산 탱구를 퇴치한 뒤 만생을 학교에가 상현이 도우마와 싸우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 위해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고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도우마의 얼음 분신이 부상당한 시노부를 향해 다가와 공격을 퍼붓자 네지코가 그런 시노부를 보호하기 위해 빠졌고 그 얼음 분신의 공격을 포켓홀로 태우며 버텼죠. 그러자 도우마는 일단 자신을 귀찮게 하던 오니가 빠졌으니 그 다음 플랜, 이 검사들 중 그나마 약한 카나오부터 공략을 해 전력을 분산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카나오에게 집중 공격을 해 그녀가 있는 곳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도우마는 그녀의 실력이라면 이 정도의 공격은 절대 피하지 못했을 터 즉사하지 않았더라도 분명 치명상 정도는 입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한 명은 끝장냈으니 이제 이 녀석들이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박살내면 되겠구나라고 하며 최대 혈기술 무빙 수련보살을 시연해 그들을 압박했죠. 무이치로와 탄지로는 그 얼음보살을 배워내봤지만 그 얼음보살은 도우마와 연결되어 있었고 도우마가 계속해서 그 얼음보살을 재생시켜버렸기에 버티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얼음보살은 압도적인 파괴력으로 무이치로와 탄지로가 있는 곳을 파괴하며 주변을 날려버렸고 도우마는 자신의 승리를 장담하며 그들이 고통받는 걸 지켜왔죠. 그 뒤 도우마는 자신의 힘을 더 얼음보살에 집어넣어 그들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도우마는 자신의 몸에 뭔가 이상 반응이 일어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전 시노부가 자신의 폐를 다쳐가며 넣어놨던 독들의 성능이 발휘되었던 것. 방금까지는 강한 신체 능력으로 시노부의 독을 버틸 수 있었지만 얼음보살을 만들어내며 자신의 힘의 상당 부분을 써버렸기에 독에 대한 소화력이 떨어져 버렸던 거죠. 도우마는 그대로 이 정도의 독으로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며 얼음보살로부터 다시 힘을 회수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엄청난 위화감이 들었고 뒤를 돌아보니 카나오가 뒤쪽까지 다가온 상태였습니다. 도우마는 카나오의 움직임을 보고서 섬뜩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쓴 꽃의 호흡 종형 피안주아는 예전 카나에가 도우마와의 싸움에서 새벽까지 버틸 수 있었던 막강한 기술이었기 때문이었죠. 시노부는 멍청한 자식, 카나오는 무이치로 탄지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엄청난 천재야 라고 했습니다. 카나오는 아까 전 도우마의 공격을 피한 줄 아는 시연에 전부 다 회피해버렸던 것. 그 뒤 얼음의 기척을 숨기고 도우마의 빈틈을 찾다가 도우마의 몸에 독이 오르자마자 곧바로 뛰어들었던 거였죠. 카나오는 그대로 독에 의해 약해진 도우마의 목을 베어내버렸고 지옥으로 꺼져라 사이코 자식아 라고 마치 시노부가 말할 듯한 싸늘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얼음들이 사라졌고 시노부는 긴장이 풀렸는지 툭 쓰러져 버리고 말았죠. 카나오는 그런 시노부에게 뛰어가 괜찮은 시냐고 물었고 시노부는 드디어 언니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때 카나오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동안 참아왔던 카나에 대한 그리움을 쏟아냈고 시노부 역시 어린 소녀처럼 그녀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죠. 그들은 곧바로 시노부를 응급처치한 뒤 귀살대 본부로 데려가 치료를 했고 시노부가 깨어나긴 했지만 시노부는 그 여파로 인해 전집중호흡을 쓸 수 없게 되었고 자신은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해야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베야키 당주는 벌써 상현을 4마리나 잡은 이들이 주가 아닌 계급을 가지고 있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무이치로를 달의 호흡주, 월주, 탄지로를 해의 호흡주, 일주, 카나오를 꽃의 호흡주, 화주로 임명하게 되었죠. 그때 마침 탄지로가 보내준 12개월의 피와 네이코의 샘플을 연구하던 다마요는 네이코가 지금쯤 태양을 극복했을 거라는 편지를 보냈고 네이코는 정말로 낮에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베야키 당주는 그걸 보고선 지금 이 무잔을 끌어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일부러 네이코가 태양을 극복한 사실을 오니에게 흘러가게끔 조치를 했죠. 또한 당주는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에 무잔을 자신의 혜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금껏 오니를 막고 있던 장치를 전부 풀어버렸고 무잔이 미끼를 물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들과 귀할대원들은 조만간 큰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에 모두 합동강화 훈련을 하며 대비를 했죠. 그렇게 어느 날 밤 우베야키 당주의 집 앞에 무잔이 찾아오게 되었고 다 죽어가는 귀할대의 수장을 보고선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우베야키 당주는 그런 무잔에게 인생은 예술이라고도 하지 내 인생은 언제나 너에 대한 분노가 들끓었다. 그 분노가 폭발하는 지금 내 인생의 마지막은 폭발은 예술이다. 갈이라고 하며 저택 안에 숨겨놓은 폭약을 터뜨렸고 무자는 그대로 엄청난 화염에 휩싸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사이 타마요가 튀어나와 무잔의 몸속에 자신이 만든 약을 주입했습니다. 무잔은 타마요, 네가 귀할 때가 손을 잡다니 라고 하며 그녀의 팔을 잡고서 자신의 몸으로 흡수해버리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탄지로와 무이치로가 빠르게 뛰어왔고 스피드가 더 빠른 무이치로가 달의 호흡으로 무잔에게 흡수당하던 타마요의 팔을 베어내 그녀를 떼어냈습니다. 타마요는 어째서 날 구해주는 거죠? 나는 이미 죽음을 각오했는데 라고 했죠. 무이치로는 당신은 끝까지 네이코를 인간으로 돌리는데 힘을 써줘야 하니깐요 라고 했고 타마요는 왜 그걸 당신이? 라고 묻자 무이치로는 다 귀살대를 위한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주위에 있던 귀살대주들이 모두 집합해 무잔을 공격했는데 무잔은 그때 나키메를 불렀고 나키메는 혈기술을 시연해 그곳에 있는 모두를 무한성으로 끌고 들어갔죠. 무한성에는 이미 그동안 무잔의 피를 받아온 하연급의 오니들이 질비해 있었고 모두 무잔의 명령에 따라 무한성에 들어온 귀살대원들을 공격했습니다. 주들은 자 우리도 어린 녀석들에게만 활약을 뺏길 수 없지 라고 하며 뛰어나가 오니들을 베어버리기 시작했죠. 한편 무라타는 자신에게 덤벼드는 오니를 무례호흡으로 베어내며 오 나도 이 정도로 강해졌다니 합동강화 훈련을 한 보람이 있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이 이 녀석 약한 주제에 아직도 살아있었냐?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곳을 보니 상에서 마카자가 있었죠. 무라타는 순간 아 이거 X됐네? 저 녀석은 도저히 못 이기는데? 라고 당황했습니다. 아카자는 난 너처럼 약한 주제에 운만 좋은 녀석을 보면 참 불쾌하단 말이지? 라고 하며 무라타를 향해 그대로 뛰어들었고 무라타는 무례호흡으로 방어를 해봤지만 아카자의 공격에 방어가 무너지며 튕겨져 나가 떨어졌죠. 아카자는 무라타에게 다가가 이번에는 확실히 살아남지 못하게 단숨에 심장을 꿰뚫어주마 라고 하며 무라타의 공격을 날렸습니다. 무라타는 눈을 질끈 감고 이젠 정말 끝인가? 난 지금껏 참 운이 좋았지 라고 포기했는데 그 순간 탄지로가 해외호흡으로 아카자의 주먹을 베어버렸죠. 탄지로는 너 이 자식 잘 만났다. 쿄조로 씨의 복수를 할 수 있겠어 라고 했고 아카자의 뒤쪽으로는 무이치로 역시 어느새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카자는 애송이들 그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번 봐볼까? 라고 하며 파기살 나침을 시연했고 탄지로는 무라타에게 여기 위험한 싸움터가 될 테니 뒤로 빠져 있으라고 했죠. 무라타는 어휴 또 살았다 라고 하며 탄지로와 무이치로를 응원하며 뒤쪽으로 물러났습니다. 탄지로와 무이치로는 곧바로 아카자에게 뛰어들어 2대1로 싸우기 시작했는데 분명 상의 3이면 아카자보다 약할 텐데 막상 상대하는 건 더 까다로운 느낌이었죠. 도우마는 압도적인 혈기술로 자만하며 싸웠다면 아카자는 도우마보다 강하진 않지만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나침으로 그들의 투기를 읽고 대응을 했기에 방심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이치로와 탄지로는 반점의 힘을 이용해 신체 능력을 상승시켰음에도 그에게 공격을 맞추는 건 아주 어려웠고 아카자가 쿄조로와 싸웠을 때는 전력을 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도 있었죠. 그야말로 기술적인 차이에서 느껴지는 벽은 탄지로를 절망케 했는데 그때 문득 자신의 아빠 탄지로가 생전 거대한 시인곰을 상대할 때가 떠올랐습니다. 밤중에 탄지로는 탄지로를 불러 어디론가 데려갔고 그곳에는 엄청난 크기의 곰이 있었는데 탄지로는 그 곰을 보자마자 공포에 짓눌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죠. 그런데 그때 탄지로는 어떤 적을 만나더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만물의 이치, 주변의 공기, 상대가 내뿜는 기운, 미세한 소리를 느낀다면 충분히 대항할 수 있다고 하며 곰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탄지로는 그때의 경험을 되살려 심호흡을 한번 했고 아카자의 모든 것과 자신의 모든 것을 느끼며 마치 하나의 존재, 그저 이 땅이 딛고 있는 같은 생명체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했죠. 아카자는 싸움 도중에 뭐 하는 거냐? 라고 하며 탄지로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탄지로는 마치 식물처럼 고요한 느낌을 내뿜었고 이 느낌은 예전 자신이 코쿠시보에게 도전했다가 패배했을 때의 그 느낌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탄지로는 그대로 아카자의 공격을 흘려보내며 카운터 공격을 했고 아카자는 아주 크게 베이고 말았죠. 아카자는 설마 이 녀석 내가 평생을 써도 못 간 그 경지에 도달해버린 거냐? 라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그 모습을 보고 역시 탄지로 넌 정말 대단한 녀석이야 라고 하며 빈틈이 생긴 아카자에게 뛰어가 달의 호흡을 시연해 마구 공격을 했죠. 아카자는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며 곧바로 방어 태세를 갖췄지만 탄지로에게는 아카자의 약한 부분이 보였고 그대로 아카자의 가드를 해외호흡으로 깨부숴버렸습니다. 그때 무이치로가 날카로운 달의 호흡을 시연한 뒤 그때는 아쉽게 베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닿을 거야 라고 하며 아카자의 목을 깔끔하게 베어내버렸죠. 아카자는 이런 애송이들에게 목이 베어버렸다는 것에 당황했는데 저 멀리에서 무라타와 눈이 마주쳤고 무라타는 아카자를 향해 쌍따봉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직도 그 호흡들을 쓰고 있는 녀석들이 있는 건가? 라고 하며 상현일 코쿠시보가 저벅저벅 걸어왔고 탄지로와 무이치로는 그를 보자마자 압도적인 포스에 짓눌렸죠.
코쿠시보는 너네는 내가 죽인 그 검사들의 자식들인가? 너네 아비들처럼 너네도 나를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구나 라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설마 아빠를 죽인 오니가 네 녀석이냐? 라고 물었고 코쿠시보는 무이치로의 일륜도를 보고선 그 일륜도 오랜만이구나. 내가 귀살대 검사 시절에 썼던 칼이군 이라고 했죠. 무이치로는 그 말 듣고서 저자가 바로 태초의 후배 검사 중 한 명 자신의 조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째서 후손인 우리 아빠를 죽인 거냐고 물었습니다. 코쿠시보는 나는 내 검술이 태하는 걸 막기 위해 영원한 삶을 사는 오니가 되었던 것. 어차피 내가 있으니 다레오읍의 후계자 따위는 필요 없지. 그런데 자꾸만 죽이고 또 죽여도 다레오읍을 쓰는 자가 나타나는 게 의아했다. 하지만 이제 네 녀석을 죽이면 정말로 인간이 쓰는 다레오읍은 내가 끊길 듯 싶구나 라고 했죠. 탄이로는 그럼 산속에서 조용히 살고 있던 우리 아빠는 왜 죽인 거야? 라고 물었고 코쿠시보는 해흡은 어차피 그 녀석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는 호흡. 다른 나약한 인간들이 쓰는 건 용납할 수가 없다. 하지만 네 아빠는 꽤나 쓸만한 수준이더구나. 하지만 결국 내게 패배하고 말았다는 건 다레오비 이제 모든 검술의 정점이란 뜻이겠지 라고 했습니다. 탄조라 무이치로는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며 각자의 호흡을 시연했고 코쿠시보 역시 칼을 빼둔 뒤 다레오흡을 시연하며 이 시나리오 6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카나오의 하락과 더불어 탄지로와 무이치로의 무한열차전 복수 코쿠시보와의 악연에 대해 풀어왔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7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